여러분, 투자 이야기 하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억부터는 자산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거 딱 들으면 어때요?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고 혹시나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올까 기대감도 생기죠? 오늘은 바로 이 마법 같은 숫자 5억 원을 만들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5억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면서 느끼는 불안감, 막연함, 두려움, 이거 다 같이 털어내고 긍정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 저도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니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열심히 돈 모아서 시드머니를 만들었는데 그걸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막막한 경험. 또 막상 투자했더니 시장이 요동쳐서 밤잠 설치고 결국 손절해버린 경험. 저도 수없이 겪었던 일들이에요. 특히 푼돈으로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 티도 안 나는 것 같고 내 노동소득 없이는 절대 자산을 불릴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뭘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돈을 다루는 그릇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투자처가 눈앞에 있어도 내 그릇이 작으면 그 기회를 담아낼 수 없어요. 마치 컵 하나에 바다에 모든 물을 담으려는 것과 같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결국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시 큰 자산을 가졌어도 결국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된다. 이 말은 투자의 본질을 꿰뚫는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5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관리하고 불릴 수 있는 능력, 즉 그릇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처음에 몇십만 원 오르내리는 것에도 심장이 쫄깃했다면 5억을 넘어선 다음에는 몇천만 원 단위의 변동에도 무덤덤해지고 결국 수억 단위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단단한 멘탈, 바로 갑바를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5억이라는 자산이 진정으로 우리 편이 되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5억을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웹 검색 결과를 보면 5억 원 자산 운용 전략에 대한 다양한 조언들이 나와요. 핵심은 분산 투자와 전문가 상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신한 프리미어 PWM 압구정센터 김수경 PB팀장님은 5억 원을 4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첫 번째는 생활비 통장. 전체 자산의 40%인 2억 원을 배정해서 월급처럼 쓰는 거죠. 국공채나 채권형 상품처럼 안전한 곳에 투자해서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노리는 겁니다. 요즘처럼 원화 가치가 불안할 때는 달러, 채권이나 달러 MMF에 일부 투자해서 환율 변동에도 대비하는 지혜도 필요해요. 두 번째는 배당 임대 소득 통장. 이건 월세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수익을 만드는 통장이에요. 생활비 통장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한 거죠. 세 번째는 미래 대비 통장. 이 통장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에 활용합니다. 조금 더 공격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서 5억 이상, 10억, 20억으로 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죠. 마지막은 비상금 통장. 이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자금이에요.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자동차 수리비 같은 것들이죠. 이 비상금 통장은 우리 마음의 안정감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네 가지 통장 전략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걸 넘어서 우리의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각 목적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요. 5억이 생겼을 때 무조건 이걸 다 투자하려 하기보다는 이렇게 용도에 맞춰 분배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웹 검색 결과를 보면 분산 투자 전략도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부동산을 매각해서 5억이 생겼다면 그걸 전부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배당주, 장기채, 리츠 등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죠. 또 금융자산 5억 이상을 가진 자산가들은 주식과 채권, 비중을 64로 배분하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처럼 자산 배분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면서 꾸준히 불려나가는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전략들을 혼자서 다 짜고 실행에 옮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전문가 상담입니다.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나에게 딱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리밸런싱은 필수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수 있죠. 혹시 빚이 있다면 5억이 생겼을 때 대출을 먼저 갚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에요. 특히 고금리 대출은 우리 자산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자금 운용에 대한 조언도 빼놓을 수 없죠. 리치노마드 유튜브 채널에서는 월 250만원씩 6% 수익률로 운용하면 12년 10% 수익률이면 11년 정도면 5억을 모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함께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적절히 배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조언들이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돼요. 바로 꾸준함과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5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결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처럼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하고 중간에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필요하죠. 우리가 5억을 만들고 나면 그 돈이 알아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산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제가 좋아하는 JYP 박진영 씨의 말이 있어요.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이 말은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일 시장을 확인하고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것. 지겨울 수 있지만 이 지겨움을 이겨내야만 장기적인 성공을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바로 루틴입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어요. 비가 오든 시장이 폭락하든 꾸준히 자신이 정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죠. 이런 루틴이 쌓여서 우리의 멘탈을 단단하게 만들고 돈을 다루는 그릇을 키워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성실한 농부가 비옥한 땅에만 씨앗을 뿌리지 않고 계속해서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꾸준히 좋은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길가에 뿌려져도 새가 먹어도 돌에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상관없이 계속 뿌리는 거죠.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꾸준히 뿌린 투자 씨앗 중에서도 분명 크게 성장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보다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중간에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시장의 파도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내가 세운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5억이라는 목표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이 이정표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우리 자산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긴 여정의 동료로서 저와 함께 이 투자 여정을 계속 이어갑시다. 꾸준히 배우고 꾸준히 투자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우리 모두를 리스펙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